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채선율이 다른 항만에 비해 크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들이 밀려 제대로 접안을 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또 광양항 홍보관의 방문객도 최근 10년 사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 내용을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역량이 줄면서 물동량 역시 타격을 받고 있는 여수 광양항.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항만의 효율성과 직결된 채선율이 높다는 점이 개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타 지역과 달리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부두 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중흥과 낙포 등 석유화학 단지 내 채선율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점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투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홍보관 개선 사업 과정에서 대형 위락시설에 사용되는 시설을 들여와 예산이 3억 원 가까이 증액된 겁니다. 또 최근 10년 사이 90% 이상 방문객이 감소한 상황 역시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실효성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 개정 등 지원책도 제시됐습니다. 컨테이너 부대에 방치된 폐기물이 109톤에 이르면서 항만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항만법 개정을 통한 권한 부여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물동량 창출 등 관내 항만 발전을 위해 배후단지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의 포화 상태에 대비해 추가 배후단지 조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코로나19에다 수해 태풍까지 올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 4명 가운데 3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실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대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광주국세청의 세정 지원액은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중채무를 지는 이유 역시도 제대로 된 금융 지원과 제때 세정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 확대가 절실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렵사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세무조사가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의 건수가 줄어들고 어렵고 그 작은 영세업자들 10억 원 이하는 늘어났어요. 이건 올바른 그런 방향의 형태가 아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은 코로나19에다 수해 태풍까지 계속되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 지원책이 절실한데 국세청이 너무 소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당분간 이제 세무조사 유예도 하고 있고요. 또 신고 내용 확인이나 이런 부분도 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세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이 광주지방국세청에 접수돼 있다며 강도 높게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이 지난 6월 마무리되고 순천시가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직영과 부분 민간 위탁을 결합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스카이큐브의 새로운 콘텐츠화로 연착륙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이 끝난 건 지난 6월. 순천시는 내년 4월까지 스카이큐브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아야 합니다.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인수인은 인수에 앞서 운영의 가닥을 잡아가는 형국. 공기업이나 시설공단, 출자기관 방식은 설립기간이 부족해 직영과 부분 민간 위탁을 결합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 직영 민간 위탁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아마 최종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방향과 함께 관심을 끈 건 활성화 방안. 앞서 시민 공청회를 통해 종점인 문학관역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노선을 더 연장하거나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국가정원과의 통합 발권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논의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에는 부정적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 갈등 끝에 노선이 합의된 것으로 추가 노선 연장은 순천만 생태도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처럼 PRT의 궤도를 연장하는 것은 오랜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했었고요. 이러한 논의들은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될 사안은 아니고요. 노선 연장과는 별도로 스카이큐브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국가정원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높습니다. 교통수단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요.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적 가치, 또 문화예술 가치들이 같이 융복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연말까지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 내년 초쯤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운영 6년 만에 연착륙의 해법을 찾을지가 앞으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에 건립되는 아파트를 3개월 이상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시책이 도입됩니다. 순천시는 외지 투기 세력 접근 차단을 통해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 거주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은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해야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여수 도성마을의 축사 낙취 문제와 관련해 어제 현장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오봉 시장 등 여수시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개선과 축사 현대화 등 10가지 사업을 논의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도성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실무 책임자를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를 닮은 신안군 증도의 해송숲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전남도는 어제 산림 전문가들과 함께 해송들이 말라 죽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조성된 신안군 증도의 해송숲입니다. 마을로 불어오는 강한 바닷바람을 막는 방풍림으로 한반도를 닮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백사장과 마을 사이 90헥타르에 10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해송숲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소나무들은 말라 죽었고 살아있는 소나무들도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5년 동안 솔잎 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작업을 실시했지만 고사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림 전문가들이 한반도 해송숲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땅을 파보고 토양 성분을 측정해 피해 원인으로 건조한 토양과 모래가 쌓이는 복토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해안가 지역이다 보니까 모래에 의한 복토 피해가 좀 크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국은 20cm 복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건조 피해, 5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안군은 파악된 원인을 토대로 내년부터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2021년도 사업으로 반영해서 여기 숲을 잘 생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마을을 지켜주던 신안 증도의 한반도 해송숲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산단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5일 여수 산단에 입주한 모 기업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등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민생당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지역구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황 전 의원 변호인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 맞지만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함께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 역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습니다. 여순 사건 72주기를 맞아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수 더 마스 갤러리에서는 예술 작품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는 여순 평화예술제가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작가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세월 5월의 홍성담 작가 등 광주와 제주 지역 예술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또 갤러리 노마드에서는 다음 달 9일까지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회화와 판화, 사진 등을 선보이는 여순항쟁 72주년 특별전이 진행되며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여수시민회관에서는 여순 사건 당시 지역민들의 삶과 화해, 용서를 주제로 한 연극 1948 여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 통계와 관련해 농민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 통계를 보면 전남이 지난해보다 0.2% 증가할 것으로 돼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왜곡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